정치는요, 국민들 앞에 보여주려고 쇼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는 때로는 국민들이 뭘 몰라서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반대를 무릅쓰고 욕을 먹고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문제인 것은요, 문재인이 문재인이라니까 좀 그러네요. 뭐가 문제인가 하면 본인 스스로는 입에 온갖 좋은 말을 담고 있으면서 실제 행동으로 보면 뒤에서 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로서 동지와 적을 나누고 수많은 설화를 일으켰지만은 적어도 그분은요, 제가 생각할 때 속에 있는 걸 감추지 않고 막 내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검사하고도 토론하다가 궁지에 몰리니까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이야기도 하고, 싫은 사람은 싫다고도 막 뭐라 하고, 선거에서 자기 당을 지지해달라고 말했다가 선거법으로 선관위에 경고도 받고, 이런 식으로 나름 음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문이라는 사람은 그야말로 겉으로는 좋은 이야기, 부드러운 이야기 하는 척 하면서요, 지난번에 기자가 취임 100일 때 안 보세요? 문 지지자들이 내가 쓴 기사에 이루 말 못할 욕들을 한다고 호소를 하니까, 하이 그거 견뎌라고,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런 사람도 있다, 내가 악플 제일 많이 받는데 놓고, 그 뒤에 뭐가 터졌습니까? 드루킹이 터졌어요. 자, 김종필 전 총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필 전 총리의 상가에 문재인이 방문하는 것은 저는 인간으로서 도리라고 보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생존해 있는 사람 중에서 좋은 점이든 싫은 점이든 김종필 전 총리만큼 깊숙한 흔적을 남기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솔직히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보다 돌아가신 김종필이 좋은 의미든 싫은 의미든 한국 역사에 더 큰 흔적을 남기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JP의 상가에 국민 훈장만 주서하고 조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선거 이기니까 남 눈을 의식할 이유조차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문재인을 보면서 참 정말로 무서운 사람이다. 사람이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김종필 전 총리가 2015년에 3년 전에 부인 박영옥 여사가 돌아갔을 때 저렇게 상주로서 휠체어에 앉아있고,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일 때 저렇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재인이 박영옥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지요. 저 두 사람이 어디서 만났겠어요? 그런데 박영옥이 김종필의 부인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이 저기 가서 머리를 조아린 겁니다. 자, 그건 뭔가 하면 내가 아직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야당의 대표로서 저기도 가서 머리를 숙여야 화합을 하는 모양을 국민에게 보일 수 있다. 이래서 저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정작 김종필 전 총리 때문에 간 건데, 상가에. 우리가 상가에 갈 때 생판 모르는 사람의 상가에 갈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누구 때문에 갑니까? 그 사람 아들하고 친구라서 가거나, 그 사람 아들하고 동창이라서 가거나, 사업관에 아들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가는 거지요. 상주 때문에 가는 거지 고인 때문에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그때 갖다 칩시다. 상주가 김종필이라서. 그러면 상주 얼굴을 보고 갔던 사람이 상주가 이제는 고인이 되었는데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정승집 개가 죽으면 간다더만은 정승이 죽으니까 안 간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만큼 염량 세태, 비열한 세상의 세태를 이렇게 조롱하는 말이죠. 정말로 염량 세태를 보여주는 이런 행동인데요. 자, 안 갈 만한 일들이 좀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2016년에 JP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권 후보자들에 대한 견해를 밝히던 중에 문재인은 이름 그대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평을 했죠. 자, 이에 대해 문재인은 이듬해 자신의 대담집 대한민국에 묻는다라는데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김 전 총리를 정말 많은 문제를 가슴에 품고 고뇌하고 있는 제 모습을 정확하게 본 노련하고 노예한 은퇴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을 하면서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든다. 언제적 JP인데 지금도 JP냐. 구식 정치를 벗어나야 된다라는 의미다. JP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정치는 흐르는 물과 같아. 고인물은 흐르지 않고 썩는다. JP는 오래전에 고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JP는 지난 1월 문재인의 개헌 추진에 대해서도 한국당 홍준표를 만나서 정부가 개헌을 한다면서 국민 설득을 잘 안 하려는 모양이라면서 국민을 먼저 설득하고 개헌하는 게 좋은데 설명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나라는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북한을 빨간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작용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한국의 처지를 생각하고 나라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김종필 전 총리가 문재인이 박영옥 여사가 15년 2월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빈소를 찾아서 그때 JP가 문재인에 이래 말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실업하는 사람이 열매를 따먹는 게 실업이고 정치인이 열매를 맺어 놓으면 국민이 따먹는지 그 정치인이 먹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가 허업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 정치의 무상함을 문재인에 이야기하기도 했고 대통령 단임제, 대통령 책임제 갖고는 큰일 못한다. 이 내각제로 개헌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요. 문재인은 여러 가지로 쌓인 게 있어가지고 아마 JP의 장례식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자, 축구 보러 갈 시간은 충분하고 어쨌든 자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한국 역사에 한 궤적을 남기고 야권으로 정권이 교체되게 도운 역할이 지금 JP로는 보수 진영에서는 큰 흠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JP가 있었기에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됐고 DJ가 있었기에 노무현이 당선이 되었고 노무현이 당선되었기에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수석 2번을 거친 문재인이 오늘날 대선 후보로서 2012년부터 있다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는 근본적인 씨를 뿌린 사람이 JP인데 그 사람의 장례식에 불쾌해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국민훈장은 무궁화장을 한 장 던져주고 행자부 장관한테 던져주고 행안부 장관한테 그리고 끊는다라는 정말 문재인의 이 속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 속이 좁쌀 마냥 이렇게 가슴에 엉어리져 있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저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사회에 대한 컴플렉스나 분노를 노무현보다도 더 많이 쌓고 있던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면 젊은 시절의 한을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컴플렉스를 풀지 못해서 결국 본인이 그 희생양이 되었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스스로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 문재인은 그래도 노무현은 저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야당의 당수를 청와대로 불러서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한마디로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라는 제안까지도 마지막에 던지려고 했습니다. 상식이 있었지요. 내가 물러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한 일을 보면 나중에 정말 뒷감당이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감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보면서 노무현이 훨씬 나은 사람이었다라고 그 당시는 비판을 했지만은 지금 느끼는 겁니다. 처음에는 훈장도 이거 무궁화 훈장인가 안 주려고 그러다가 조문 온 사람이 나도 받은 훈장을 JP한테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훈장 추서까지 거론하는 데 대해서 불쾌하다라고 표명을 하니까 이제 훈장 하나 갖다 주면서 결국 문재인이 직접 빈소에 가지 않기로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JP는 이 자신이 유언에 이 현충원이나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고 가족묘지에 묻히겠다라고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일종의 자신의 이 평생의 이 경력을 가지고 사후에 연결되고 싶지 않다라는 뜻도 가진 사람이고 마지막에는 이 정치 무상에 대해서도 느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년에 국가를 위해서 문재인 본인에 대해 좀 불편하게 평가했다고 해서 그걸 꽁해가지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당파 싸움을 해서 서로 사약을 미기고 죽이고 하더라도 정적의 집안에 벌어진 상에는 조문을 가고 또 거기에 혼례에도 이렇게 성의를 표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정치가요. 어제 제가 찌질이들이 정치한다고 한 게 하루 만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교만한가 하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을 청와대에 회의에서 수석과 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선거 이후의 국정 방향에 대해 언급하던 한 수석 비서관이 이번에 당선된 문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간판을 달고 전국에서 당선된 수천 명을 문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비슷한데요. 이건 언젠가 하면 2004년 4월 총선에서 노무현 탄핵에 대한 역풍을 갖다가 등에 업고 개나 소나 정말 데모하다가 아무 경력 없이 대목군이 공천받고도 당선됐다. 그때 초선이 상당히 많이 당선됐지요. 그래서 열린우리당에 108명의 초선 의원이 탄핵 덕분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나 소나 공천만 받았으면 탄핵 때문에 당선되었다 해서 이 사람들을 비공식적으로 탄돌이라고 자기들끼리 자조해서 불렀습니다. 그때 열린우리당이 153석을 얻었지요. 자, 지방선거 뒤에도 이 정치권 일각에서 이런 문돌이란 말이 비공식으로 나왔지만은 문재인 앞에서 수석이라는 사람이 문돌이라고 발언을 함으로써 문재인의 비를 맞추려고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몇몇 수석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에 문돌이라고 붙이는 부분에는 그 사람의 엄청난 인격 폄하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빠돌이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돌이라는 것은 사람 자체는 아무런 이 평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을 돌이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그래서 문재인의 인기에 평성해서 저절로 당선되었다는 말을 해서 이렇게 단돌이에 빗대어 문재인 앞에 문돌이라는 아부성 발언을 했는 줄 모르겠지만, 즉 문재인 인기 때문에 무임승차해서 프리라이더로 당선되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실제로 문재인은 이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의 개인기가 지방선거 결과를 만들어냈다 말씀하실 분도 있지만 온당치 못한 이야기라고 지적도 하기도 했다는데 자기가 들어도 무안했겠지요. 그래서 이 문돌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매우 당혹스러웠고 그냥 다들 곤혹스러워하면서 다음 말로 넘어갔는데, 이 문돌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정부 위기, 국정운영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조국이 보고를 했지요. 이제 이번 지방의회나 이 지방의 자치단체 장에 대해서 감찰을 해서 손을 좀 엄격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까불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논의하는 중에 나온 겁니다. 자, 대통령 덕보고 당선돼 놓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이거나 토착 비리와 연결될 경우 문재인 정권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비하하는 문돌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전부 문재인 때문에 당선돼 놓고 자기 대선 후보니 뭐니 하고 까분다. 즉 이재명이나 박원순을 중심으로 열거했겠죠. 한마디로 이재명, 박원순도 문돌이가 된 겁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얼마나 이렇게 대통령 1인에 대한 찬양이 넘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인규 과거 2009년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사했던 대검 중수부장은 지금 미국으로 가서 오지를 않습니다. 슬그머니 이제 자기 주변에 홈쇼핑하는 친구까지 조사하고 본인도 거기에 뭘 좀 맡아 있고 하다 보니 이거 날 집어넣으려구나 생각을 하고 아주 총기 있게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메일을 이 서울중앙지검 기자단한테 보냈는데, 노 대통령 서거 직전에 피아제 시계 보도는 원세훈 국정원에서 기획한 거고, 원세훈이 임채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급 시계 2개를 갖다가 받은 사실을 언론에 흘려달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이제 당시 검찰총장 이름이 나왔습니다. 즉 자기한테 부탁했는데 거절하니 총장한테서 그것이 언론 보도로 나갔다. 자, 이 사람도 참 치사해요. 이제 와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참 그런데요. 원래는 자기 앞에 2009년 4월 14일 국정원 국장급 2명이 와서 원세훈 원장의 뜻이라면서 부정부패 척결이 좌파 결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노무현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은 언론에서 이렇게 흘려서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국정원의 말을 이 사람이 안 들었으니까 구속 결정이 늦어지고, 그래서 불안감에 못 견디던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계를 수수한 사실을 흘린 것도 문제지만은 국정원이 그렇게 했다면 이것도 처벌해야 돼요. 왜 국정원이 이런 일에 관여를 해서 검찰에 이래라 저래라고 합니까? 엄격하게 처벌하기를 바랍니다. 다만요, 박연차로부터 피아제 시계를 받았다라는 사실도 중요한 겁니다. 자, 국정원이 그렇게 흘리게 해서 검찰에 누가 흘려서 KBS가 이 사실을 보도했다. 그리고 SBS가 이걸 논두렁에 버렸다고 또 보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KBS하고 SBS도 국정원과 검찰의 공작에 놀아나서 하수인 역할을 수행해 놓고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논두렁 시계의 조사도 이상하게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밖으로 흘러나갔는가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대통령이란 사람이 자신이 재임 중이던 2006년 9월에 이 피아제 남녀 손목시계 한 세트를 2억 개 구매해서 박연차가 이걸 노견평을 통해서 전달했고, 그리고 이 2009년 박연차 회장이 그렇게 진술을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2009년 검찰 조사에서 언론의 시계 수수 사실이 보도된 이후, 그러니까 2009년 5월 이후에
권양숙 씨가 밖에 내다 버렸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조서에 날인까지 되어 있고 해당 조서는 영구 보존 형태로 검찰에 남아 있다. 1억 원 이상의 고가 시계를 받는 경우는 뇌물수수로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밖에 내다 버린 게 논두렁에 버렸는지 어디 버렸는지 모르지만은 좌우간 1억짜리 시계 2개를 받았고 대통령 재임 중에 해가 기념으로, 그리고 본인이 이걸 갖다가 인정을 하고 밖에 내다 버렸다라고 이야기까지 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면 결국은 엄청난 고가의 뇌물수수를 현직에 있을 때 한 겁니다. 그러면 퇴임 이후에 당연히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걸 내다 버린 거를 보도한 게 나쁩니까? 이걸 받은 게 나쁩니까?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다면 공소권 없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권양숙 씨는 아직 생존해 있는데 권양숙 씨가 이걸 받아서 갖고 있고 하는 부분에 다 알고 있을 건데 이 부분이 그냥 노 전 대통령 자살로 다 덮어졌다. 아마 노 전 대통령은, 저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당시에는 나는 이런 거 받은 거 몰랐다. 나중에 보니 형님이 전달해서 받았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본인이 알고 받았다고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문제인 거 아니냐. 지금 와서 이걸 처벌하자 어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받은 게 나쁘지요. 받은 걸 보도한 것이 받은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나쁜 겁니까? 물론 그렇게 보도하다고 찌질이 장난을 친 국정원의 원세훈이야 국정원 직원들도요 처벌받아야 된다 봅니다. 국정원이 할 일이 없어서 그깟 짓을 합니까? 그냥 정권이 관여하지 않고 법대로 하라 했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법대로 처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2억 원 뇌물을 받았다고. 참 기가 찬데요. 불구속하되 보도를 해서 망신을 주라. 하지만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현직 대통령이 1억짜리 시계를, 그것도 서민을 위한다는 사람이 받은 것 자체에서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본질을 갖다가 왜곡시키냐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은 정말로 잘못된 나라입니다.